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매 입찰가, 예상 낙찰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화면은 작년 12월 26일 날 12월 26일 날 낙찰된 사건이고요. 울산법원 사건입니다. 울산 북구 청곡동에 있는 쌍용아진 그린타운이라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청곡동에 쌍용아진 그린타운 1차, 2차, 3차, 4차 굉장히 세대수가 많은 그런 아파트예요. 시세가 예전에는 꽤 됐었는데 엄청나게 많이 내렸다가 지금 이제 울산 북구가 많이 반등을 하고 이렇게 쭉쭉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저희 교육생 제가 기재를 해놨죠. 교육생 2등 하고 해놨습니다. 2등 했는데요. 저희는 이제 부산 그리고는 이제 울산 이쪽으로 이제 아파트는 입찰을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아파트를 본다면은 그쪽이 지금 시장이 좀 꽤 괜찮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 있는데 여기 보세요. 감정가가 1억 4,500이에요. 1억 4,500인데 최저가 100% 아닙니까? 1차 때 저희 입찰을 들어갔거든요. 1억 4,500일 때 7명이 입찰을 했어요. 7명이 입찰해서 낙찰가는 1억 5,615만 원입니다. 아이고, 우리 교육생 15만 원 차이로 2등을 했지 뭡니까? 1억 5,600 이렇게 썼어요. 제가 입찰가 얼마 쓰라는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제가 뭐 점쟁이도 아니고, 그죠? 점쟁이도 아니고, 뭐 얼마 이렇게 딱 찍어주고 끝다리까지 뭐 이렇게 딱딱딱 얼마 숫자를 정해주진 않습니다. 늘 같이 분석을 하고 얼마에서 얼마 사이에 얼마에서 얼마 선 사이에서 1, 2등이 나오겠다. 그 정도 선에서 결정이 되겠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1억 5,500은 넘어야 되겠네. 그랬어요. 그냥 1억 5,500은 넘어야 되겠네. 거기에서 한 뭐 1, 200 더 써야 되겠다. 그죠? 이러면서 그냥 제가 그냥 그러고 마무리하고 말거든요. 그럼 본인들이 알아서 쓰는 거예요. 본인들이 알아서 쓰게 되는데 15만 원 차이로. 근데 저는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1억 5,600 이러고 딱 끝낼 줄은 몰랐어요. 1억 5,600 하고 끝내는 게 뭡니까? 뒤에를 써야지 사람 일은 알 수 없는데 결국은 제가 실책이죠. 다음에는 말을 해줄까 봐요. 1억 5,600 해서 15만 원 차이로 떨어지고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러 왔을 때 제가 또닥또닥 안아주면서 그랬죠. 힘내라고 힘내라고. 그러면서 근데 왜 그렇게 끊었어 숫자를 이러고 이제 말았는데 이제 그 교육생이 이제 그때가 뭐 지금 2등이 이때가 처음 아니고 두 번째였었거든요. 입찰 두 번째였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막 위로를 해줬어요. 저희 밴드에서도 저기 하라고 할 수 있다고 괜찮다고 2등 두 번 했으니까 3등 3등이 아니고 1등 세 번 하라고 막 그랬는데 정말로 그런데 며칠 뒤부터 1등을 지금 두 번 했습니다. 하나 보여드릴게요. 1등 한 거, 이 교육생 1등 한 거 보여드릴게요. 한을 풀었네요. 1월 13일 날 이제 그 해당 지역에 저기 그 같은 쌍용아진 그린타운 4,000대 이건 평수가 좀 작은 거예요. 감정가 1억 1,200 해가지고 하는데 17명이 입찰했습니다. 아까는 감정가 그 뭐죠? 1차였잖아요. 1차인데도 시세하고 갭이 많이 나니까 7명 들어왔었고 이번에는 한 번 유찰돼 가지고 지금 입찰이 17명 들어왔어요. 17명 들어왔고 역시 2차인데도 불구하고 1억 1,200 먼저 1차 가격을 넘겼습니다. 시세 상승계는 당연히 있는 일이죠. 근데 여기 금액 한번 보세요. 우리 교육생 1억 1,658만 원 썼어요. 근데 2등은 차순위 얼마예요? 1억 1,644만 원. 지난번에는 15만 원 차이로 2등 했죠. 이번에는 14만 원 차이로 1등을 한 겁니다. 이렇게 스스로 마음을 이제 서력을 하고 이제 한을 풀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뭐냐면은 그 다음날 이제 부산 동부지원에 있는 또 그 LG 메트로 아파트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또 1등을 했어요. 그때는 좀 2등하고 좀 차이가 났어요. 하지만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참 입찰가 쓰는 게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근데 이 교육생 같은 경우에도 뭐냐면은 저한테 이제 교육을 받은 지 이제 두 달쯤 됐어요. 두 달쯤 됐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을 하는데 그래요. 입사를 들어갈 때마다 쌤, 나 얼마 쓸까요? 쌤, 나 얼마 쓰면 돼요? 나 이거 들어가는데 참 얼마 쓰면 돼요? 처음에는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한 말이 뭐냐면은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랬어요.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어, 임장 가서 확인을 하고 얘기를 해야죠. 그래요. 임장 가서, 임장 가서 매물이 몇 개나 있는지, 여기가 몇 세대인데 몇 개나 있는지, 그죠?
어, 시세 상승기에는 매물이 몇 개 없어요. 그래서 파악하기가 쉬워요. 뭐 여러 가지 뭡니까 이게 안 팔리고 막 이럴 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매물이 도리어 많죠. 많죠. 그런데 시세가 오른단 말이에요. 계속 오르고 있을 때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집 팔겠습니까? 저는 안 팔아요. 아주 급한 거 아니면은. 그렇기 때문에 시세가 쭉쭉쭉쭉 오르고 있을 때는 매물이 불과 몇 개 없어서 조사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시장 조사를 가서 물건 보기도 좋잖아요. 그래서 가보고 그러면은 몇 동 몇 호, 어쩌? 몇 동 몇 호가 얼마, 집 상태가 얼마하고 몇 동 몇 호는 집 상태가 얼마하고 어떻고 어떻다. 그 가격이 얼마다. 뭐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와야지. 그러면은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 집 안에 볼 수는 없지만 그러면은 몇 동 몇 호 다른 데가 그죠? 몇 동에 몇 층이 그죠? 얼마다라는 거 하면 그러면 입지적으로 우리가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비교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여기보다 여기가 좋은데 그 경매 나온 거는 뭐 이러 입구동이고 선호동이고 괜찮은데 그런데 중개 물건 있는 거는 훨씬 더 안 좋은데도 얼마 안에 그러면 거기는 상태가 어떠하고 경매 물건 같은 경우는 집 안에는 못 보지만 뭐 저희가 보통 왜 등기부 등본을 보고 많이 판단을 하고요. 저층 같은 경우에는 샤시 상태라든가 밖에서 보고 그런 것도 참고로 하고 우리도 나름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입찰가를 이제 정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시세하고 그러면은 얼마 차이 나겠어야 합니까? 라는 부분에 부딪히게 됩니다. 시세 조사는 제대로 했어요. 감정가하고 시세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도 감정가 1억 1200인데 낙찰가 1억 1600이에요. 넘어요. 그래서 바보 아닌 다음에야 시세하고 감정가 같은데 이렇게 쓰겠습니까? 나름 조사를 했으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조사를 했어요. 그럼 그 조사했는데 그건 시세는 이제는 알겠는데 그럼 시세에서 얼마나 내렸어야지 내가 낙찰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죠, 여러분도. 음, 저는 늘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은 저희 교육한 사람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아무리 바빠도 부울경 같으면은 부울경에 부산, 울산, 경남에 10개 법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 들어가는 경매를 입찰 들어가는 것을 이 지역으로 만약에 한정한다면은 10개 법원이 있는데 하루에 보통 부울경이 하나도 경매가 없는 날도 있고 많아봤자 4개, 5개 법원에서 경매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조금 더 될 때도 있지만은 평균 10개 법원이 다 경매가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몇 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면은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상가라든지 토지, 뭐 주택 이런 건 보는 게 아니고 주로 아파트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럼 아파트가 그 한 법원에서 그러면 아파트 경매 낙찰이 몇 건 되지가 않아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럼 그 해당 낙찰된 그 경매건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낙찰가를 보고 물론 이제 명도비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지만 제가 보는 이렇게 유료 사이트 보면은 대부분은 뭐 관리비가 얼마 밀려 있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럼 그거하고 이사비하고 감안해서 명도비를 잡는 거예요. 그럼 낙찰가 플러스 명도비 이렇게 하면은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러고는 우리가 이제 판단한 시세, 그죠? 시세하고의 어떤 그 갭을 갖다가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죠. 보통 왜 유료 사이트들 보면은, 유료 사이트든 어디든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뭐가 나와 있어요? 감정가 대비 퍼센트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감정가 대비 퍼센트지를 보는 거는 우리한테 아무런, 그죠? 도움이 안 돼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중개호가, 중개물건 대비 퍼센트지예요. 중개물건 대비 퍼센트지인데 그 퍼센트지를 계속 계산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보는 거예요. 낙찰된 사건을 보면은 그 물건은 중개물건이 어느 정도로 나와 있는지 그렇게 매일같이 보다 보면은 시간을 조금씩 할애해서 계속해서 그게 누적이 되다 보면은 머릿속에서 이 정도 여기는 이 아파트는 되게 인기가 있어서 나오면은 시세 대비 몇 퍼센트가 되더라. 94%, 95%까지 올라가는 것도 있더라. 여기는 별로 경쟁률도 없고 여기는 내려가더라. 뭐 하더라. 이런 게 머릿속에서 자기 나름의 어떤 데이터가 쌓이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는 그래서 이제 중개 호가 대비 이제 입찰가를 정해야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중개 호가 대비 그러니까 아이고 선생님 뭐 저기 호가 해가지고 됩니까? 호가에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은 시세 상승기, 지금 시세가 오른다는 가정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세가 보합, 그죠?
그냥 그대로 간다라든지 아니면 시세가 내려가고 있을 때는 중개물건 이렇게 보고도 그걸 가지고도 뭡니까? 우리가 막 조율을 하면은 뭐 예를 들면은 한 2, 3억짜리 같으면 500만 원, 1000만 원 깎아서도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거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세가 오르고 있는 시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은 한 2억, 3억 하는 게 있다고 합시다. 뭐 3억이라고 할까요? 3억 되는 걸 보고 내가 그걸 매수를 하는데 엉뚱한 뭐 500만 원, 1000만 원 깎아달라 그러면 웃습니다. 물건 안 걷어들이는 것만 해도 다행이고 원래 나와 있는 가격에서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소유자들이 나 그 가격에 실컷 집 다 보고 나서 얘기하죠.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우리 남편이 그 가격에 못 팔으려고 하네요. 안 되겠어요. 소장님 안 되겠어요. 하든지 아니면 금액을 올려버리든지 그런 적이에요. 그래서 시세 상승기에는 나와 있는 금액을 보고 뭐 대충 본인 그냥 내 마음대로 거기서 얼마 정도는 조율해서 거래가 될 거니까 이런 식으로 시세 판단을 하면은 100점 100패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거는 지금 여러분이 입찰 들어가는 물건이 시장이 좋아서 시세가 막 오르고 있는 그런 지역에 해당 물건에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어떤 입찰 들어가려고 하는 물건이 시세가 지금 내리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나와 있는 데서 더 내려가지고도 하면 되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투자라는 거는 우리가 물론 실입주할 뿐 글쎄 우리가 매수를 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실거주 목적도 있고 투자라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투자라는 목적으로 우리가 경매 입찰을 한다면은 시세가 내리고 있는데 지금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물론 바닥을 안다면 바닥이다. 정말로 여기가 바닥이다. 라는 거 판단이 내려진다면은 그때 들어가서 이제 어느 정도 시세가 오르면은 팔고 나오면은 좋겠지만 그걸 언제 그걸 기다리고 있고 누가 그걸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경매를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이미 이제 상승세에 올라탄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승기에 있는 그죠? 그런 지역의 물건에 입찰을 해서 그런 물건에 이제 그런 지역에 입찰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낙찰 받고 그죠? 잔금 내고 명도하고 하는 두어 달 동안도 시세가 쭉쭉쭉쭉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시세가 쭉쭉쭉쭉 오를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여러분이 잘 선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걸 잘하는 사람이 경매로 돈을 버는 사람이죠. 경매로 돈을 버는 사람은 뭡니까? 물론 뭐 권리 분석을 잘하고 명도 테크닉이 협상을 잘하고 그거는 필수고요. 그게 아니고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고 플러스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어느 시장으로 들어가야 하는 건 아니죠. 지금 같으면은 제가 이제 부울경 전원 한다고 했습니다. 부울경 지역인 먼 데는 못해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보고 있다가 뭐 경기나 어디나 어디가 대전 뭐 어디가 오르고 있다. 거기도 시장이 무지 좋다. 이런 판단이 내려져도 저는 경매 입찰하려는 그렇게 멀리까지 가지 않습니다. 금매는 살 수 있어요. 시장 좋은 데 가서 금매는 잡을 수 있겠죠. 새 안고라든가 네, 금매는 잡을 수 있겠지만 경매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에 무조건 낙찰이 되지 않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한 번만에 낙찰이 되려면은 예상 낙찰가보다 훌쩍 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약간의 저기가 그죠? 그 뭐 수익성이 약간 떨어지고요. 그리고 내가 올린다고 하더라도 경매는 내가 무조건 많이 쓴다고 낙찰이 되고 약간 힘 빼고 들어간다고 떨어지고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 해당 사건의 이해관계자들, 제가 예상 낙찰가의 비밀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올려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많이 쓰고 확실해 하고 들어갔지만은 그 해당 그 사건의 소유자 채무자 관련되는 사람이 들어올 때는 내가 아무리 많이 써도 그 사람들을 따라잡을 수 없어서 떨어집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안 들어오고 나 같은 생각을 안 하고 일단 우연히 조금 힘 빼고 들어가도 낙찰을 받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좀 계속해서 보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저희 교육생들도 그렇고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경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임장 가야 되죠. 그죠? 임장 가 모르는 지역이면 특히나 더 임장 가야 돼요. 임장 가서 신경 많이 쓰고 조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입찰을 하러 갑니다. 멀면은 새벽에 출발하든지 그 전날 가서 법원에 그죠? 하루 자고 또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번에 되면 되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냥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네, 그러고 나서 만약에 낙찰이 됐다 합시다. 낙찰되고 나중에 뭐 잔금 내는 거야 내가 안 가도 되지만은 그죠? 나중에 명도를 위해서 명도가 말이 잘 돼서 뭐 이렇게 뭐
한번 가고 그냥 끝낼 수도 있지만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분명히 내가 저기 임장할 때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내가 나중에 잔금 내고 보니까 이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 할 수 없이 강제 집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속은 속대로 썩고 비용은 비용대로 깨지고 몸은 몸대로 피곤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거리에 있는 것은 저는 경매를 하지 않습니다. 원거리는 금매로 잡고요. 내가 뽀로로 뽀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지역만 저는 경매를 하거든요. 네. 그런 적인데 지금 이제 불경이 막 오르고 있고 해서 저희 교육생들도 전부 다 불경 이쪽에만 저기를 매진을 하고 있고요. 한 명은 얼마 전에 원주 갔더라고요. 원주 가가지고 원주 시장 좋다고 좋은 거 알아요. 그래서 이제 원주 가서 금매 하나 잡고 그리고는 경매는 이제 금매 계약하러 가는 김에 이제 얘기 잘 돼가지고 계약서 쓰러 가는 김에 입찰 뭐 적당한 게 있어서 들어갔다가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잘 떨어졌다 그랬어요. 괜찮다고 멀리 있는 거는 그냥 금매를 잡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저희가 지금 가만히 있어봐요. 잠깐만요. 제 채널 잠시 보여드릴게요. 제 채널 보면은 여기 들어오면은 이거는 뭐 많이 본 인기 있는 영상들인가 봐요. 이게 먼저 나오는 게. 아이고, 제법이네요. 제가 지금 5개월 전에 올린 게 1.1만 회, 조회수가 넘어섰네요. 그 다음에 인기 많은 게 강제 집행의 모든 것 알고 싶으세요. 이것도 6천 몇백 회가 되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인기가 많은 게 경매 낙찰가의 비밀 4 했습니다. 근데 4편인데, 4편보다 사실은 내용상으로는 경매 낙찰가의 비밀 3 이게 더 좋아요. 이거를 여러분이 꼭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1, 2도 있거든요. 그래서 1, 2, 3, 4를 시리즈로 한번 보시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입찰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내가 얼마를 써야 하지 하고 고민하고 계시 마세요. 얼마를 써야 하지 하고 혼자서 고민할 그 시간에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면은 부산 남구 용호동 입찰을 들어간다. 그러면은 남구 용호동 대연동 고 일대가 유사한 물건 너무 차이 나는 거 말고 내가 3, 4억대 들어가는데 뭐 8천만 원짜리 이런 거 보지 말고 비슷한 금액대 비슷한 남들이 이렇게 비슷하게 볼 만한 우리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유사 물건들의 어떤 그 시세 대비 낙찰가율 이거를 갖다가 보시면은 다른 사람들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 금액을 써야 되겠다라는 게 나오겠죠. 그런데 계산을 여러분들 해보실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이게 KB 시세가 얼마니까 KB 시세 해가지고 대출이 얼마가 가능하겠는데 이게 낙찰을 내가 얼마를 받으면 이 낙찰가에다가 명도비에다가 세금에다가 이것저것 하니까 총 비용이 얼마가 드는데 낙찰가 저기 대출 가능 금액 그걸 빼니까 내가 이거 그러면 여기에 한 1억이 내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네. 나 1억이 없는데 이렇게 되면 내가 5천만 원밖에 없는데 이 생각이 들면은 그 다음은 5천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죠. 5천만 원 어디서 마련하지? 마이너스 통장 3천만 원? 나머지 또 2천이 모자라네. 2천은 어떡하지? 2천은 어떡하지? 보험 약관 대출을 받을까? 아니면 엄마한테 좀 빌릴까? 뭐 그렇게 해서라도 그 돈을 이제 맞춰보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도저히 그래도 답이 안 나오면은 뻔히 보이는 낙찰 예상가를 보면서도 그죠? 입찰가를 쓸 수가 없다 그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쭉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낙찰가에 대해서 1, 2, 3, 4편을 기본적으로 한번 보시고 그리고 지금 시세 상승기에는 여러분 발품 팔아서 조사를 해보시고 네이버에 있는 게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인터넷에 올라 있는 매물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가서 보시고 그리고는 그 매물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경매 나온 거하고 어느 것이 좋은지 이런 게 얼마에 나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 경매 물건이 중개로 나온다면 과연 얼마를 호가할 건지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막 해보시고요. 그죠? 스스로 고민을 해보시고 그래서 시세 판단을 딱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감정가가 시세가 아니죠. 그죠? 시세 판단을 정확하게 한 다음에는 유사한 물건은 최근에 호가 얼마 할 때 얼마의 낙찰이 됐는지 중개 호가 대비 낙찰가율을 계산을 해보고 퍼센트지를 그럼 그 퍼센트지를 적용해보고 그리고 또 뭐라고요? 자금 계획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대출 가능 금액을 뽑고 총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보고 내가 얼마가 필요한지를 보고 이런 어떤 절차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은 뭐 수익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뭐 경매 수익하는 것도 개인으로 입찰하는 경우에는 뭐 처음에 하실 때는 뭐 법인, 뭐 사업자 이런 거 그죠? 내는 거 많이 두렵죠.
그런 경우에는 꼭 뭡니까? 뭐 결혼하신 분 같으면은 뭐 부부 공동 명의로 들어간다라든지 아니면 친구하고라도 들어간다든지 해서 기본 공제라도 조금 더 받으시고, 그죠? 그렇게 하시고. 그렇잖아요? 차익이 남았어요. 얼마 한 5천만 원 정도가 예를 들면 남았다고 칩시다. 그럼 이런저런 비용 빼고, 예, 그렇게 하니까 한 3천만 원 정도가 남았다. 그러면은 나랑 친구 두 사람이랑 이렇게 했다. 그러면 기본공제 250만 원씩이다. 그죠? 그럼 750 빼고. 그러면 2250이 되나요? 2250에 대해서 56%가 우리 거예요. 44%가 세금이에요. 우리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잘 팔릴 수 있는 물건만 찾는다면은 굳이 아직 법인을 안 내고 처음 해본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친구하고 가족하고 공동명의하고 이렇게 뭐 혜택도 받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경매를 해서 그렇게 잘못될 일은 별로 없습니다. 권리 분석 잘못하는 거 아닌 다음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계속 제가 듣는 말이에요. 얼마면 낙찰받아요? 얼마면 낙찰받아요? 일반 손님들도 전화해서 이게 얼마 나왔는데 이거 얼마 낙찰받아요? 우리 교육생들은 쌤 얼마 쓸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서요. 화이팅 하시고요. 네, 오늘도 또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서없는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